아이키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오늘 날짜 10월 24일 화요일자 촬영 중인데 아침에 빨간색 보고 탁 좋게 촬영 들어왔다가 영상 하나 찍고 주식창을 봤더니 다시 다 밀렸더라고요. 네. 힘내세요. 힘내시고 이 또한 곧 지나갑니다. 여기 좀 홍보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네. 제가 사기 실전 투자 스터디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댓글 상단에 링크 있으니까 신청하실 분들은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간만에 모빌리티 혁명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변화는 정말 앞으로 우리 AI 혁명의 바통을 이을 중요한 어떤 포인트로 보고 있는데요. 자동차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은 보면 자동차라는 게 지금 기계장치죠. 네, 기계장치. 기계장치가 메인이고 일부 이제 전장 부품들이 들어가고 있죠. 기계장치는 엔진이 대표적이니까. 이게 이제 점점 어떻게 바뀝니까? 일단은 전기차로 바뀌죠. 동력이 바뀌죠. 동력 변화.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이 먼저 한번 바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자동차의 컴퓨터화. 자, 요게 진정한 모빌리티 혁명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우리는 모빌리티 그러면 단순히 자동차만 많이 이야기하는데 자동차뿐만 아니에요. 로봇. 특히나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거, 그리고 UAM, 어반 에어 모빌리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다 모빌리티 혁명이라는 말로 통칭이 되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쪽 많이 바뀌는데 여기서는 이제 레벨 3 자율주행차가 본격화되는 2025년부터 자동차의 컴퓨터화가 본격화될 건데 중요한 거는 24년부터 미리 막 생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급한 거는 지금부터 막 주가가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기계장치가 전자장치로 바뀌면서 전장부품의 비중이 얼마나 바뀌냐? 전장부품이요. 한 2배 정도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평균, 그러니까 BOM이라고 하죠. 전체 원가에서 보면 전장부품 금액이 3,145달러 정도 됩니다. 요거는 22년 기준이고요. 요게 자율주행차 레벨 3가 본격화되면 요게 전기차가 되면 얼마가 되냐? 전기차가 되면서 요게 원가가 7,030불. 달러 쓰고 여기는 불이라 썼네. 네. 전기차가 되면서 거의 2배가 늘었죠. 자, 여기서 레벨 3가 되면 전장 부품의 단가는 추가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중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추가로 한 30% 정도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커버해야 됩니까? 규모의 경제나 아니면 원가 개선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 이걸 가장 잘하는 회사가 테슬라죠. 테슬라가 기가팩토리를 왜 합니까? 그리고 하네스,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에 드는 케이블 이런 것들을 없애고 컴퓨팅 시스템 대량 생산해서 하고 대표적인 게 FSD 같은 것들, 풀셀프 드라이빙 같은 자율주행차 칩 같은 것들 내재화하고, 그죠? 그리고 경량화해서 무게 줄이고 기가프레스해서 공정 효율화하고 그리고 LFP 배터리 써서 가격 낮추고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테슬라의 매출이 빠지고 있죠. 이게 이제 전기차 쪽에 이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뭐 배터리 이야기 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점점 더 자동차의 컴퓨터화를 통해서 이제 이쪽 모빌리티 혁명의 어떤 관련 흐름들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모빌리티 혁명의 포인트는 뭐냐? 일단 고성능 프로세서가 필요합니다. 우리 AP라고 하는 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주로 뭘로 설계하겠습니까? 암코어 기반으로 설계하겠죠? 암코어 기반으로 설계할 거고. 이게 FSD 같은 칩들이 대표적이죠. 기존에는 14나노 가지고 설계하다가 이게 이제 7나노로 오고 있고 조만간 이제 5나노까지 설계하려고 하죠. 최근에 삼성이 컨퍼런스 행사에서 2나노까지 자동차용 반도체에다가 적용하겠다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고온, 고전압 가혹한 환경이죠. 가혹한 환경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화물 반도체가 필요하죠. 화물 반도체가 뭐가 있을까? SiC나 질화관륨 같은 것들, 그죠? 이런 쪽 서플라이 체인들이 또 중요해지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거, 센서의 붐이죠. 네, 센서 붐. 자, 자동차가 로봇도 마찬가지지만 인지라는 영역이 필요하고 판단이라는 영역이 필요하고
제어가 필요하죠. 자, 인지라는 부분에서 센서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사람의 오감처럼 시각, 후각, 청각, 촉각, 미각 이런 건 다 빼고 점점 이제 AI도 멀티모달, 기존에는 단순히 언어만 공부하다가 이제는 멀티모달 트레이닝을 하고 있죠. 자동차가 당연히 이제 AI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판단의 영역에서 AI가 필요한데 여기서 고성능 프로세서가 필요한 거죠. 고성능 프로세서가 필요하고, 제어라는 부분에서는 또 다양한 반도체들이 필요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여기서 굉장히 주목할 부분은 센서 쪽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여기서 자동차의 센서는 크게 카메라가 제일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레이더. 이게 세 가지 요소가 여기서 초음파까지 하면 카메라가 제일 중요하고, 여기서 물론 라이다가 비싸지만 카메라가 제일 중요하죠. 채택 수도 제일 많고. 라이다는 이제 테슬라는 라이다고 레이더는 안 쓰죠. 그런데 최근에는 레이더는 좀 싼 거 너무 쓰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대로는 라이다로 안 쓰겠다, 이 정도 원가는. 왜냐면 테슬라는 AI 가지고 비전 학습으로 다 커버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AI 컴퓨팅 파워 떨어지는 업체들은 요 세 가지를 잘 써서 플러스 알파 네 가지까지 해서 센서 퓨전을 해서 센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국내 서플라이 체인에서 보면 카메라 쪽이 아무래도 제일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전장 부품은요. 전장 부품은 엄청난 이제 성장세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요게 2020년에서요 202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15%에 육박을 합니다. 시장 조사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크게 뭐 요 정도 수준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요게 25년이 되면 전체 시장이 한 62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규모가 예상이 되고, 28년 정도가 되면 80조 원 수준까지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해야겠죠. 여기서 열심히 수익을 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전장 부품 업체 중에서 주목할 만한 국내 업체들은 삼성전기, LG이노텍, LG전자. 큰 기업들은 이렇게 보면 되고요. 최근에 좀 주목되는 게 삼성전기가 전장 매출 비중을 빠른 속도로 높이고 있고, 테슬라 쪽에도 카메라를 납품하면서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중소형주 중에서는 주목할 만한 회사가 MC덱스. 카메라 쪽에서 주목받고 있고, 그리고 기판에서는 해성 DS. 여기 리드 프레임 쪽에. 최근에 뭐 주가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리드 프레임 쪽보다는 아무래도 IT 쪽 수요 때문에 그런 거고요. MC덱스가 이제 전장 카메라 쪽. 기존 주력은 스마트폰 카메라인데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쪽도 좀 돌아서고 있고, 전장 카메라 쪽의 성장성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지금 좀 볼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분석해 볼 회사는요, MC덱스입니다. 네, MC덱스 간만에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하는 건 심플하죠. 모바일 있고, 이제 전장 쪽이 있죠. 전장 쪽이 있고, 모바일 쪽에서는 이제 카메라, 스마트폰 카메라 쪽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구동계. 구동계라 그러면 이제 오토포커스 쪽이죠. 액추에이터. 이런 쪽이고, 그리고 이제 생체인식, 지문인식, 얼굴인식, 뭐 이런 쪽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장 쪽 카메라는 현대기아차나 해외 푸조나 이런 업체 납품하고 있는데, 전장 쪽이 중요하겠죠. 전장 쪽이 작년에 1760억 정도 매출을 했고요. 이게 올해는 257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장세가 엄청나게 빠르죠. 네. 전장 쪽은 굉장히 빠르고요. 모바일은 요즘 안 좋으니까 패스할게요. 네. 어쨌든 그래도 최근에는 삼성 스마트폰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으니까, 삼성 스마트폰 쪽이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3분기 지금 실적이 조만간 나올 텐데요. 이게 카메라 쪽하고 구동계 쪽이 QOQ로 25%는 성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생각보다 지금 폴더블 스마트폰 판매라든지, 그리고 갤럭시 S23 FE라고 펜 에디션이라고 있어요. S23 펜 에디션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메인 카메라를 납품하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저가형으로 만든 거죠. 네. 좀 나쁘지가 않습니다. 판매량이 지금 갤럭시 S23 펜 에디션, 요게 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기대되고 있고, 그래서 3Q에는 지금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데 한 100억 정도 영업이
안 나오면 큰일 나는데. 하여튼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미스 나도 제 잘못은 아닙니다. 네. 요즘 숫자 말하기 민감해요.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매출은 한 2,550억 정도를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한 10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3Q에 이 정도 보고 있고, 이 턴어라운드 때문에 최근 주가 흐름들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장 쪽 매출 비중이 지금 올해 연간으로 30% 수준까지 넘어설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보면 이게 전장 매출 비중이 작년에는 10%대 후반의 수준에서 30%를 넘어서는, 전장 매출 비중이 넘어서는 상황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 세계적인 규제 흐름들이 좋죠. 우리 ADAS라고 해서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의무화되고 있어요. 어디서? EU를 중심으로 의무화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게 안전하고 직결돼요. 그래서 이게 의무화되는데 이게 24년 7월부터요. ADAS가 유럽 내 판매 신차에 의무화가 됩니다. 그러면 카메라가요. 카메라 대수가 확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ADAS를 구현하려면. 이런 쪽에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MC넥스 같은 경우는 유럽향 자동차 업체들하고 거래 관계도 꽤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레벨 3 조만간 이제 자동차 되면 카메라 더 많이 써야 되죠. 네, 센서, 센싱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는 카메라가 단순하게 뷰잉 역할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센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 화소가 기존에 뭐 100만에서 200만 이 정도에서 이게 800만까지 높아져야 돼요. 그러면 ASP가 또 올라가겠죠. 이런 쪽에서 또 수혜가 기대됩니다. 작년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실적은요, 매출 1조 1000억, 영업이익은 110억. 정말 영업이익이 미미했습니다. 현재 시총은 4,800억 수준이고요. 23년 전망치는 올해 매출 8,900억, 영업이익은 한 170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가 거의 똔똔했거든요. 1분기가 28억 이익 나왔고 2분기가 영업 적자 23억이 나왔어요. 그럼 상반기 5억밖에 못 벌었거든요. 그래서 3분기에 100억 벌고 4분기에 한 75억 정도 벌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65억에서 75억 정도. 그러면 대충 한 170억 정도 나오죠.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턴어라운드. 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나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네, 주말에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또 열심히 파이팅 해보시죠. 여러분 안녕.